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제품 출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출시가 되는데 인디언즈에서 나오는 MPPT에 대한 소식이고요. 이 MPP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 파워뱅크가 아닌 타사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즉 뭐 12V 이런 파워뱅크에 사용하셨던 분들께 그냥 12V는 사실 태양광 패널하고 연결했을 때 태양광 패널이 12V가 아니기 때문에 전압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을 조절해서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도구가 MPPT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소비자분들께서 왜 MPPT는 없냐 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저희 인디언즈 MPPT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MP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저희 제품을 사달라라는 것보단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께서 태양광 패널을 사는데 같이 MPPT를 좀 구매하시겠다,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셔도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해외 직구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좀 검증이 좀 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값싸다고 해서 솔직히 성능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샘플을 받아보면서 분명히 그 스펙에서 나왔던 효율과 사실 저희가 출시한 제품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충전량이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해외 직구는 어떻게 보면 좀 검증되지 않지만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인디언즈 MPPT는 그래도 저희 인디언즈에서 좀 검증해서 출시하는 제품이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디언즈 MPPT가 사실 지금 완전히 통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샘플로 받았던 제품으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로고나 이런 게 지금 아마 꺼냈을 때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제품은 20A짜리, 40A짜리,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60A짜리, 여기 가짜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A, 40A, 60A 이렇게 세 종류가 되고요. 스펙을 하나씩 조금 천천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손바닥만한 거의 크기고, 실제로 크기 자체도 13.6cm, 13.6cm 정사각형 모양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6.7cm 정도 됩니다. 40A짜리 같은 경우에는 19.6cm,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13.6cm, 두께가 6.7cm 이렇게 됩니다. 사실 20A, 30A는 크기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보면은 60A짜리 제품은 제품의 크기가 조금 상당합니다. 60A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26.2cm, 그리고 가로도 18.6cm, 그 두께도 9.7cm로 많이 두꺼워집니다. 무게 역시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A 830, 40A가 1.3kg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60A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5kg이나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기보다 좀 쉽게 저희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12V와 24V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파워뱅크 12V 쓰시든 24V 쓰시든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리튬 재질이나 타의 어떤 파워뱅크 재질로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꺼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A짜리 제품 구성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본품하고 그 설명서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온도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PT라는 거는 파워뱅크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쪽 그림으로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 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고, 가운데 쪽에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오른쪽에는 출력부로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파워뱅크를 만약에 쓰시거나 하면은 어차피 파워뱅크에 연결되는 그 출력을 쓰실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왼쪽에 두 개랑 오른쪽 중간에 두 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외에 좀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좀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주요 스펙만 좀 간단하게 나열을 더 해드리자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터미널 이 부분에는 35V가 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뱅크는 보통 12V, 24V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볼트가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최대 100V에서 95V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약에 이어서 붙이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좀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A짜리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60A짜리를 하시게 되면은 태양광 패널이 1000W까지도 제품을 쓰시게 될 겁니다. 1000W짜리 설치하는데 이 100V까지 된다는 걸 좀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은 25도 정도의 환경이지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는 55도입니다. 그 겉에 이제 버틸 수 있는 건 80도까지로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IP32 등급의 방수 재질을 갖고 있고요. 최대 고도는 4000m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통신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MPPT에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전력량을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20A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력량 같은 경우에 12V 기준은 260, 그리고 24V 기준은 520W, 40A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V 기준은 520W, 그리고 24V 기준은 1040W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A짜리 같은 경우에는 12V 기준으로 750, 그리고 24V 같은 경우에는 1500W까지 최대의 전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대 추적 효율 같은 경우에 99.9% 이상이 되고 충전 최대 변환 효율이 98%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MPPT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EP-솔라 제품인데요. EP-솔라의 최상급 제품하고도 거의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도 현재 출시가 되어서 MPPT에서 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간단한 스펙 설명을 좀 끝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제품을 밖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언즈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야외 테스트에 나왔는데 MPPT 테스트에 나왔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물품들을 보시면은 400W 경량 4면짜리 패널, 그리고 실험했을 135A 파워뱅크, MPPT 40A, 20A 갖고 왔습니다. 그 전선도 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뱅크에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앱까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0W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용량은 40A짜리 MPPT 추천을 드리고 200W짜리 태양광 패널 쓰실 경우에는 20A MPPT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 설치를 먼저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쪽에 지금 패널을 연결하면 되고 이쪽은 배터리 연결하면 됩니다. 일단 이쪽에 전원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먼저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아마 대전류 단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대전류 단자를 쓰기 때문에 보통은 12V는 대전류 단자 요걸 오픈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시는데 배터리를 결합을 했고 이제 MPPT 부분에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PPT 넣으실 때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선 넣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잘 맞춰서 넣어 주신 다음에 나사로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연결이 되면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어떤 디스플레이가 뜨게 됩니다. 지금 PV, 지금 배터리는 13.1V 이렇게 뜨고요. 25도고 부하가 13.1V 걸려있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뜹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태양광 패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MC4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한쪽은 MC4 케이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전선 모양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돌려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꼭 작업하실 때 그 절연 장갑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전기를 그래도 좀 다루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수로 이렇게 잘못 만졌다가 또 감전되거나 이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MPPT라는 건 설치하기는 되게 쉬운데 그래도 전기를 다루는 건 항상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꼭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태양광 패널 쪽은 단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데 이 상태에서 패널에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디언즈입니다. 지금 야외 테스트 MPPT 테스트하러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찍는 게 햇빛도 물론 오늘 굉장히 좋긴 하지만 촬영을 무려 3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더 어떻게 하면 사용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야외에서 테스트하는 거 지금 3번째 찍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MPPT 세팅을 좀 최적화해서 세팅할 수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은 저희 이동식 태양광 패널 400W를 준비했고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걸 저희가 연결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MPPT를 준비했는데 MP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에 태양광 패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부, 그리고 배터리가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선을 다 세팅해 놨는데 좌측이 플러스, 우측이 마이너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검은색 선, 통상적으로는 플러스가 빨간색 선이어야 되는데 검은색 선이고 이 부분은 지금 빨간색 선입니다. 마이너스가. 근데 이거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터리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딘지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색깔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인지해가지고 꽂으시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C4 케이블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MC4랑 이제 맞춰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패널에서 나오는 선을 보시면은
이쪽은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빨간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들어갈 때도 이 색깔이 똑같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이 꽂았을 때 색깔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수가 있고요. 이 색깔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배터리에 연결할 텐데 저희가 지금 인산철 배터리 연결을 준비를 했고 이쪽에 XT90 단자가 인풋 아웃풋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 단자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뱅크에 연결하기 쉽게 저희가 이쪽 역시도 MC4 단자로 연결을 했고요. MC4 단자로 꽂아주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색깔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검은색인데 이쪽이 빨간색이죠. 저희가 이거는 다 맞춰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색깔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충전이 한 240W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207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간단하게 이 제품 현재 상황의 연결을 볼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솔라라이프 BT라는 앱이고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에는 솔라라이프라는 앱을 까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 그 블루투스를 켜주신 다음에 앱에 들어와서 솔라라이프라는 걸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 솔라라이프가 이 기계의 이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일단 제 연결 끊은 상태에서 이 어베일러블 디바이스를 눌러주시면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현재 태양광 패널에서 236W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기가 되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배터리에 200W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기에서 파라미터 세팅하는 게 있는데 파라미터 세팅에서 배터리 파라미터에 들어가고 배터리 파라미터에 들어가면은 CVT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의 전압을 14.4V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치까지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 건데 14.4V로 하면은 다소 충전량이 좀 낮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 12V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인풋 아웃풋이 14.4에서 14.8V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14.4V로 지금 고정해 놓으니까 이 배터리의 전압이 14.4V에 도달해 있으면은 충전량이 안정성을 위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되자면은 저희가 충전이 배터리가 한 80% 정도까지는 급속 충전이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는 좀 안정성을 위해서 충전량을 낮추는 것과 좀 비슷한 원리인데 지금 이 배터리의 기준값이 14.4V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충전량을 조금 조절해 달라 약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치를 저희가 보통 인산철 배터리 어댑터가 14.6V까지는 들어가니까 14.6V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V까지 올리니까 아까 태양광 패널 들어갔던 게 240W 정도까지 들어왔었는데 지금 270W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압값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설정하니까 지금 충전량이 이 배터리도 보시면 14.6V까지 올라갔고 충전량이 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전력도 230W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 200W 정도 내외였던 거에 비하면 30W가 더 올라가니까 더 최적화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은 인산철 파워뱅크가 14.6V까지는 인풋이 들어가니까 조금 높여가지고 14.8V까지는 보통 해도 괜찮은 편인데 이거는 그 배터리에서 14.8V까지 들어가도 괜찮은지 좀 확인해 주시고 좀 세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가 굉장히 좋고 충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저희가 14.8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값이 286W로 굉장히 높아졌죠. 뭐 약간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가 거의 최대치로 지금 충전이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압은 14.8V로 설정했지만 14.8V까지 가지 않고 14.7V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전량은 지금 246W 정도로 더 올라갔네요.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권고드리는 양은 최대 14.8V까지 올리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 이 배터리의 BMS나 이런 게 15V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5까지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충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배터리의 스펙을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V까지 한다고 해서 이 배터리의 전압이 15V까지 바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14.7V에서 계속 충전이 좀 되다 보면은 이 배터리의 충전량이 14.8V나 뭐 14.9V 제어가 될 텐데 그때가 아마 최대치까지 충전이 되니까 뭐 한 15V까지 했는데 이 배터리의 양이 15V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조금 너무 과전압이라 볼 수가 있고요. 14.7에서 14.8V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정도 충전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리면은 지금 충전은 290까지 거의 올라갔고요. 파워뱅크에서는 지금 246W 정도로 충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가량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분 조금 넘었고요. 저희가 앱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14.8V로 18A 정도 해가지고 충전이 잘 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쪽에 배터리 쪽을 클릭하고 PV를 누르면은 지금까지 발전된 양이 이 중간에 나옵니다.
지금 210W 정도가 발전돼서 들어갔다라는 게 표기가 되고요. 저희가 14.8V 세팅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패널 자체에는 285W 정도 발전되고 있고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한 245에서 246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부속품으로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동작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온도 센서를 꽂았는데 온도 센서의 역할은 이 배터리 쪽의 온도를 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 바깥의 외기 쪽의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것 역시도 이 MPPT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 앱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온도 센서가 아까 25도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37도까지 올라갔죠. 지금 여기가 아스팔트 바닥 위에다가 지금 해가지고 아마 좀 뜨거워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충전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온도에서 지금 엄청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게 40도 이상 넘어가거나 뭐 50도까지 올라간다, 물론 50도까지 올라갈 리 없겠지만, 근데 이게 외기 온도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설치한 환경에 있어가지고 이 MPPT 쪽에서 받는 열, 이걸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MPPT 쪽에서 만약에 과대하게 열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기기에 무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네, 인디언즈 MPPT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디언즈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 경량 패널과 함께 호환이 되기도 하고, 이동식 패널뿐만 아니라 저희가 곧 출시할 예정에 있는 고정식 패널, 플렉서블 패널에도 이 제품 호환이 가능하니까 눈여겨서 이 제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